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통상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게 임대차 계약이니까. 자, 첫 번째, 이것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이 해야 된다. 피고 당사자, 모텔 주인께서는 자, 숙박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 내지 점유하고 있는 당시에는 주인이 못 들어갑니다.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화제가 났습니다. 모텔 주인 보고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됐습니까? 자, 피고의 주장을 들었는데 일리는 있어요. 법적인 논리는. 됐죠? 그런데 이 숙박계약은 통상의 임대차와 달리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는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통상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관리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과했었던 이 조항을 여기도 갖다 쓸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되었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질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규정 형태는 이걸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됐죠? 그래서 신의 측으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고 당사자 입장에선 이건 통상의 임대차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으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의 측상 고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는 임대인인 숙박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 주장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판례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준 사건이에요. 되었죠? 실제 사건 관계 풀어보시니까 어떻게 재밌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소송 전략 짤 때 750조 쪽으로 가긴 좀 무리가 있었다, 당시에는. 그래서 390조로 갔는데 규정이 명확치 않더라. 그때 신의 측에 의해 그 의무를 신의 측에 의해서 인정을 했다. 근데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 신의 측에 의해서 계약의 의무를 만들었어요. 계약상 의무를. 됐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줄쳐보십시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까지 잘라주시고요. 자, 우리가 줄쳐섰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요 용어 중에 판례는 방점으로 어디다 찍은 거라고요? 일시. 아셨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라는 식으로 사용 수익해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줄쳐보십시오, 신의 측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 부수적이나마 신의 측에 의해서 이 의무 인정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서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엔, 줄쳐보십시오,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형태로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이 센세이션했었던 거예요. 이 판례 당시에. 아셨죠?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 이 판례 가지고 많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거 불법행위 사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다투지 않았나요? 원고가 청구를 안 했어요, 그리. 아셨죠? 저 사정 때문에, 그 당시의 법제상.
아셨죠? 소송 전략 저렇게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었죠?